저희 병원에서는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는 일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이저는 그 레이저 팁이 가지고 있는 이 빔의 특성상 정확하고 정교한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소작기에 비해서는 분명히 부족한 이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보다는 전기 소작기라든지 수술용 메스를 통해서 절개해서 하게 되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바탕으로 실제 저희 병원에서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 방식이 아닌 전기 소작기를 이용한 수술용 메스를 이용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을 때의 수술 전후 결과에 대해서 함께 사진을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보시게 되면 눈밑고랑 시작 부위에서부터 이 끄트머리까지 상당히 이 눈밑이 많이 고랑이 심하게 발달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눈밑 지방이 불룩한 정도도 이 외치까지 눈 외양가까지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눈밑 지방이 불룩해 보이는 최하단점, 이 하단부에 있는 악광대 부분도 볼륨이 많이 꺼져 있는 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피부 절개를 통해서 접근을 하였고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수술용 메스를 통해서 절개를 하고 전기 소작기를 이용해서 이 눈밑 지방이 불룩해 보이는 이 하단 부위에 보이는 이 악광대 부분을 최대한 정밀하고 세밀하게 박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불룩해 보였었던 눈밑 지방을 재배치를 통해서 아래로 끌어내려주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악광대 부분에 있었던 이 꺼져 있는 이 볼륨 부분도 함께 보완을 해주면 훨씬 더 눈밑을 좀 더 평평하고 볼륨감 있는 모양을 만들어주는데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수프라고 하는 악광대 지방 조직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준 다음에 아래쪽 하단에서 같이 끌어올려주는 작업을 통해서 악광대 볼륨을 더욱더 보완해주는 이런 작업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 보시게 되면 수술 전에 비해서 불룩해 보였던 눈밑 지방과 눈밑 고랑도 깔끔하게 해결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악광대 쪽에 꺼져 있었던 볼륨도 같이 뭔가 회복이 되면서 상당히 눈밑의 느낌이 잘 정돈된 느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진행되신 분들의 경우에 과연 이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잘 수행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전기 소작기나 수술용 메스를 이용해서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의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케이스 보시게 되면 먼저 말씀드렸던 케이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진행되어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눈물고랑 이 시작 부위에서부터 이 눈꼬리 끝점까지 눈밑 지방이 상당히 많이 불룩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속눈썹 아래 절개를 통해서 수술용 메스를 통해서 절개를 하고 전기 소작기를 이용해서 세심하게 이 눈밑 조방을 주변에 있는 근육 조직과 분리를 하고 아래쪽에 있는 악광대 이 부위까지를 잘 박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케이스보다 훨씬 더 수술 이 박리 범위가 훨씬 더 넓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전의 영상에서도 함께 소개해드렸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외측에 있는 이 불룩해 보이는 부분들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측에 있는 눈밑 지방만 재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교정이 되는 게 불완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외측에 있는 중안면 조직, 아까 말씀드렸던 수프라고도 불리는 이 중안면 조직을 최대한 이 내측으로 잘 끌어와야지만이 외측까지도 이 불룩해 보이는 느낌들을 잘 개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술 박리 범위가 우리가 평상시에 심하지 않는 케이스들에 비해서 박리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보게 되면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도 수술 전에 비해서 내측에서부터 외측까지 이러한 불룩해 보였던 느낌들이 상당히 많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케이스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하는 것보다 전통적인 개념의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또 꼭 필요하고 더 나은 결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그 용어 자체가 상당히
달콤한 유혹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전통적인 개념의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눈밑 지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수술 계획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하라라 성형외과 김우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